자, 안전매매 검색식이에요. 안전매매 검색식은 아빈선이 만드신 거죠. 아빈선이 만드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 주가, 후행 스팬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전환선과 기준선을 비교하고, 주가와 전환선을 비교하고, 후행 스팬, 주가, 전환선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 이평도 비교를 합니다. 현재 주가가 어쨌든 6개월 이상 122평 이상 위에 있을 때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빈선님 같은 경우는 유보율을 좀 넣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넣으셔가지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검색식에 하나씩 넣으면서 걸러낼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여기까지가 안전매매 1번과 2번의 공통적인 지점이고, 안전매매 2번 검색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 지분이 상승한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외국인 지분율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또는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을 하필 왜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하필 왜 이틀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쭉 넣어보시면 됩니다. 검색식을 만드실 때 왜 하필 그 조건을 넣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서는 완성이 돼 있는 단계인데 뭔가 더 하나씩 추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의 검색식을 하나를 더 넣었을 때 종목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이건 효과 없네? 빼고. 이거 넣어볼까? 넣어보고 효과 없네? 빼고. 이거 넣어볼까? 넣어보고 빼보고. 외국인 지분을 넣어봤는데 괜찮아. 이거를 3거래를 해볼까? 2거래를 해볼까? 계속 바꾸면서 데이터를 돌립니다. 엄청나게 노가다죠. 이래야 내 패턴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지분율을 넣으셔서 1번 검색식에서 검색이 종목이 많이 되면 2번 검색식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추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1번 검색식에서 많은 종목이 검색되진 않아요. 대부분 1번에서 검색이 좀 강한 종목이 검색된다 그러면 2번에도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이 떠 있으면 완벽한 매수 대세 종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안전매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일합니다. 리을자로 가는 거 동일하고요. 주가 범위 0일 전 종가가 1,000원 이상. 요거는 많이 봤죠? 저번 시간에도 많이 봤습니다. 1,000원 이상 동전주 안 한다는 소리고요.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 양봉이라는 소리고, 시총이 1,000억 이상이다, 덩치가 있는 종목이다. 유보율 최근 결산 기준으로 200% 이상, 현금이 계속 남아있다. 유보. 그러니까 이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한 몇 개월 전에 한창 유행했죠. 무상증자로 떡상한 종목들 엄청 많았잖아요. 다시 제대로 돌아갔지만 이 유보율이 있으면 있을수록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괜찮다 조건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영업이익률 최근 분기에 5% 이상, 최근 결산에서 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이나 제품들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 외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10년 전이죠. 10년 전 얘기니까 하는 건데, 보유 주식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땅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다기보다는 관계사들 있죠. 현대계열이기 때문에 만도가 망해갈 때 만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이 만도가 막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평가이익이 남는다던가, 현금이 많은 그 기업이었거든요. 투자를 예전에 많이 해놨던 것들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땅이 예전에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개발돼서 막 이렇게 오른다던가,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이익들은 다 평가이익이고 영업 외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외의 이익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작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사업 영역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야, 마이너스야.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하는 애들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니네가 만들어서 파는 거에서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뭐 투자하거나 막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네? 근데 돈을 빌려줬어. 채권이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차입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자가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이자 수익이 발생돼서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내가 달러 보유액이 많은데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돼서
그게 여검 외이익으로 다 잡힌다 라고 하면은 재무제표상에서는 전체적인 이익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영업이익은 줄고 있고 나머지가 높아서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근데 까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고, 최소 5% 이상. 최소. 야, 니네가 10,000원 팔면 500원이라도 남아야 돼. 판관비 다 빼죠. 인건비 다 빼고, 임대료 다 빼고, 했었어. 막 밥도 다 먹고, 기름도 넣고, 영업할 때 뭐 판촉비도 써야 되고, 뭐 마케팅 다 썼어. 다 썼는데도 500원이 남는 거예요. 분기 결산, 최근 결산. 최근 결산이면 2021년 말 기준, 분기 결산이면 9월 30일 날 분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5%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봉전 고가가 5봉 중에 신고가여야 합니다. 영봉전 오늘의 고가가 5봉 중 일주일 동안의 신고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이다. 150만 주 이상이다. 100만 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써서 150만 주 이상이다. 그리고 거래량 비율, N봉전, 그러니까 1봉전,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이 거래량이 1000% 이상, 10배여야 된다. 어제 10만 주 들어왔으면 오늘 100만 주여야 되고요. H에서 150만 주기 때문에 어제가 15만 주 미만이었어야 된다는 소리죠. 최소 15만 주여야 되고 오늘이 150만 주여야 뜹니다. 어제가 20만 주인데 오늘 150만 주면 안 뜨겠죠. 그죠? H랑 I는 엔드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오늘 갑자기 확 솟은 거예요. 150만 주 이상 솟고 5봉 중 신고가고, 그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0평 이상의 최소한은 올라가 서 있어야 된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는 높아 있는 상태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K부터 N까지가 이제 일목균형표상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K와 L은 5월로 묶여 있어요. 5봉 이내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후 지속. 자, 5거래 일주일 안쪽에 9 기준선이 26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다음에 골든 크로스 한 다음에 지속되고 있어야 돼. 또는 5봉 이내에 주가가 전환선, 그러니까 이 캔들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9일 동안에 고점과 저점 사이 평균 가격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오늘께 5월로 묶여있고요. 그리고 M과 N이 5월로 묶여있는데 5봉 이내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 후 지속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후 지속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후행 스팬이 들어가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들어갑니다. 후행 스팬은 앞에 후행 스팬 매매와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이나 스팬 1, 2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이 기준이 일목산인이 만들었던 매수 가능한 자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투스를 진행을 하면서 일목산인이 그냥 확 펼쳐놨죠. 그냥 야 니네 알아서 해. 나 한 10개만 막 20개 뿌려놓을게. 니네가 알아서 주워가.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거에서 우리는 각 조마다 하나씩 집중을 한 거죠. 후행스팬과 그리고 전환선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종목들을 맞추고 대신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150만 주 아니면 뭐 10배 이상 120선 위에 있어야 되고 신고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식을 만드시는데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한번 꺼내보세요.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다 넣어봐. 뭐 상관없어. 다 넣어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면 검색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 3달 전 거를 이 성과 검증을 통해서 띄워놓은 다음에 3달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 성과가 있는지 한번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내 검색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시면 그 이론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한번 눈에 밟히실 거예요. 눈에 밟히면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내시는 겁니다. 다 양봉이었네? 이날은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안전매매 1번 검색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안전매매 2번 검색식은 K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까지 2일 연속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을 했다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보죠. 안전매매에서 뜬 종목이 있는지. 자, 안전매매 1번에서만 5일날 2종목, 6일날 1종목이 떠 있네요. MSC 5일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000원 이상이죠. 그리고 양봉이고요. 시총
전일 시총이 924억인데 오늘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924억이고 10월 4일에는 1000억이 넘었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 결산 유보율은 200% 이상. 이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5% 이상이었겠죠. 그리고 5봉 중에 신고가 맞죠? 어제 대비해서 1000% 이상 상승한 거 맞죠? 150만 주 이상 상승이 돼 있고요. 121선 120선도 한번 넣어볼게요. 120선 120선 위에 걸쳐있네. 120선을 돌파했어요. 240선과 120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캔들 한번 지워볼까? 전환선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자세히 보진 않지만 거의 동일하거나 여기 보면 되겠다. 동일하네요. 동일하기 때문에 상향 돌파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5월이니까 5월로 묶였으니까. 그리고 K 또는 L이죠. 주가가 전환선을 상향 돌파. 요걸로 묶였겠네요. 주가가 전환선을 돌파하는. 그리고 후행 스팬 26일 전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자, 후행 스팬 요거죠. 후행 스팬이 주가와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해버렸죠. 맞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종목이 떴어요. 다음날 슈팅을 주고 8% 수익을 주고 떠나갑니다. 다음날도 여전히 수익을 다담내죠. 수익을 좀 줬다가 떠나가고 있고 또 240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4등분선을 그어놓고 무릎을 이것도 좋네. 자, 무릎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내일 무릎을 회복하면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추적 관찰하시면서 실투스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바이어 먼저 볼게요. 10월 5일이죠. 상한가라서 사지는 못했겠죠. 자, 1000원 이상이고 양봉이고 시총이 1000억 이상이고 유보 영업이익률 돼 있겠고 5봉 중 신고가고요. 150만 주 이상 터졌고요. 어제 대비해서 10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120평 120 여기 있죠. 요거를 상향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냥 영역을 빼놔야 되겠네요. 여기서 터치 동일한 가격이지만 캔들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떠 있고요. 후행 스팬 26일. 자,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은 돌파를 못했어요. 하지만 캔들은 돌파했기 때문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다음날 슈팅을 크게 줬죠. 상한가니까 못 샀긴 하지만 크게 줬고 240선도 닿기 때문에 우리는 또 4등분선을 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경제TV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친구긴 해요. 6일날 떴죠. 10월 6일날 떴고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종가 1000원 이상이고 양봉이고 1000억 이상이고 그리고 유보율, 이익률, 신고가 5거래일 중에 신고가 150만 주 이상이고 어제 대비 10배고 120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5봉 이내에 주가가 전환선을 뚫고 올렸다. 전환선이 쭉 치고 내려서 전환선을 오늘 뚫고 올린 거죠. 후행스팬 26일 후행스팬이 주가와 기준선도 치고 올렸죠. 요 날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YTN이랑 묶여 있죠.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봉 하나 발생이 됐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지금 저점을 갱신을 했죠. 240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 4등분선을 새로 그리고 그죠? 새로 그리고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갔고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2차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평단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팔고 나온다. 아직 끝난 게임 아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고 거래량이 안 나가 있는 상황이다. YTN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지금 이 큰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보긴 하지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거래량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해요. YTN이 1등주기 때문에 여기서 터져버렸는데 나머지 2, 3등주들은 안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쟤네를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요. 쟤네를 살리고 YTN 1등주는 버리더라도 2, 3등주에서 돈 넣어놓은 것들은 회수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그래도 한 번은 상승을 시켜주면서 2, 3등주들 반등시켜주고 다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크게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얘가 움직여야 한국 경제가 움직이니까. IMBC랑은 얘네는 지금 갈렸죠. IMBC 움직이니까 YTN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엮여서 또 같이 엮여갈지 아니면 또 따로따로 움직일지를 보셔야 돼요. 한국경제TV는 일단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님들이 알아서 계획 세우고 있겠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안전매매 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